안녕하세요. 김용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과연 돈이 돼? 혹시 손해보는 건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사업 관련 대상자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안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는 고혈압 환자가 많으니까 고혈압에 대해서 사업을 합시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노인 보건 사업을 합시다. 또 다른 분은 아니, 모자 보건 사업을 합시다. 라고 세 개의 사업이 제시됐을 때 어떤 사업이 돈은 조금 투자되고 결과는 왕창 얻을 수 있을까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때 제일 처음 사용하는 분석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타당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 되는 장사가 뭐냐 이거죠. 그럼 경제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비용 편익비요. 다시 말해서 비용분의 편익을 보는 겁니다. 자, 요게 1로 나왔어. 그럼 뭐예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10,000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 비용 편익비는 적어도 1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빼기도 해요.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을 따지기도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최저 한계치가 있어요. 대부분 은행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은행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은행 금리보다 낮아? 그러면 그 돈 사업하지 말고 은행에 갖다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자본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개를 보는 거를 우리는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분석을 해봤더니 고혈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선택을 했어요. 결국 목적이 하나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방문을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고위험군, 다시 말해서 직장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야?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용 효과 분석, 또 하나는 최소 비용 분석. 자, 비용 효과 분석은 요 세 가지 수단이 다 돈이 똑같이 들어가. 그러면 효과가 가장 좋은 사업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를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효과가 다 좋아, 다 똑같아. 그러면 돈이 제일 조금 들어가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 최소 비용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소 비용 분석 결과 선택을 하게 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병원에서는 예전에 맹장 수술을 할 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맹장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기다렸다가 이 환자가 막 소리 지면서 으악 하고 기절하면 맹장 터졌네? 그때서야 배를 가르고 거기 배 안에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다 소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의사가 아니 이거 터지기 전에 잘라내면 안 돼? 라고 딱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터지기 전에 이걸 잘라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자르고 나서 근데 그때도 7일 동안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딱 잘라내고 바로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쉬게 하는 거야. 그래도 괜찮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똑같은데 일주일 입원 하나, 집에 빨리 가서 하나 똑같더라는 거죠. 비용은 당연히 하루 수술하고 집에 보내는 게 훨씬 비용이 조금 들겠죠. 그래서 요새는 맹장 수술을 외래에서 수술하고 바로 집으로 보내는 거 아시죠? 효과는 똑같았어. 그래서 이때는 최소 비용 분석 결과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내시경 할 때도 말도 안 되게 1박 2일 입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 그냥 외래에서 간단히 보고 집에 보내서 쉬게 하면 되는데 효과 괜찮은데?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최소 비용 분석 결과 아까 말한 맹장 수술이나 내시경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비용 효용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목표가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돼. 다시 말해서 처음 사업할 때 비용 효용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되고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도 비용 효용 분석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이게 뭐느냐? 건강 일수 하루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질 보정 수명 1년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려운데요? 그럼 이런 거 시험을 어떻게 나와요?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사업을 분석했을 때 건강 일수 하루당 얼마인가를 분석했다. 또는 질 보정 수명, 이걸 영어로 퀄리라고 얘기하는데 퀄리가 1년당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비용 효용 분석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4가지 분석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순서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어떤 사업을 할까? 다시 말해서 목표가 여럿이 있을 때 선택하는 거는 비용 편익 분석. 자, 목표가 하나로 선택이 됐고 이 중에서 여러 수단 중에 어떤 수단이 좋을까를 찾아내는 거는 비용 효과 분석, 그 다음에 최소 비용 분석. 그런데 비해서 비용 효용 분석은 목표가 하나여도 되고 목표가 2개여도 되고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럼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말한 건강 일수 하루당 그리고 질 보정 수명 1년당 요 단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